투표까지 이제 딱 50일, 그리고 투표 등록까지는 27,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대진표는 아직도 오리무중인데요. 이 안개를 걷어내줄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오늘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좀 속된 말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워낙 다급했는지 오늘 좀 선빵 비슷하게 치고 네. 나왔어요. 아무래도 당으로서 입장이 좀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치에서는 역시 그 선수를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도권을 끌고 가야 이제 좀 유리한 그런 국면이 있고요. 네. 최근에 뭐 여론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안철수 후보를 능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격차는 많이 좁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막판 뒤집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 단일화 국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우선 선도적으로 치고 나온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공식 제안을 한 데는 아무래도 네. 이 당에서 후보를 못 낼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이익, 여기에는 솔직히 국고보조금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 그 단일화에서 일단은 이기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 끌면 끌수록 지금 안철수 후보가 특히 정치 쇄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을 좀 움직이는 그런 제안들을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입을 좀 막고 빨리 그렇습니다. 단일화 테이블로 끌어내자.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네.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 단일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의 지지 원로들 네. 또 지지 세력들이 여러 가지 좀 압박을 거세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민 간다, 촛불 농성하겠다, 네네. 아예 어디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하는데, 자, 이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의 안민영 대변인도 어제 캠프회의에서 안 후보가 네.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정책안 마련이 우선이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은 그동안의 그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보게 되면, 네. 그 정상적인 대선 후보의 행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정상적인 후보라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야말로 자기 운동량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다른 네. 후보들을 끌어들여서 싸움을 벌여야 되는 것이죠. 네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제에서는 어찌됐건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정치 분야와 관련한 이슈 파이팅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단일화와 관련한 전제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랬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만큼 단일화에 얽매여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단일화 틀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그동안의 행보를 해온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단일화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안들과 관련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혁신이다, 쇄신이다 이런 정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가 양측에서 굉장히 지금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의제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이제 협상 테이블에만 앉는 그 일만 남은 거죠.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이제 방법론이 네. 바로 나올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입당을 해야 된다. 혹은 경선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를 이미 에드벌룬을 띄운 바 있어요. 하지만 안 후보 측은 여전히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짧은 시간 내 방법은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이제 서서히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비등비등. 네. 거의 동률인데.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그러시죠. 네, 이 한길 리서치하고 매일경제신문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여론조사의 격차가 문재인 후보가 지금 보면 이 지지율이 급격히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 올라오고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가 좁아지고 네. 또 야권 단일 후보 지지율 면에서도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지금 역전을 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하나긴 하겠지만 굉장히 넓혀져 있던 차이가 단일화 지지율이 좁혀지다가 뒤집어졌다. 이것은
사실 문재인 후보 측이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결과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좀 빨리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네, 당연히 그렇고요. 사실은 네. 좀 아이러니한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만큼 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 도와줬다기보다는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른바 NLL 이슈를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최근에 많이 공세를 퍼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 비서실장 시절에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밀고 갔는데요. 이것이 이제 물론 보수층의 그 결집을 좀 촉발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야권에서 특히 진보 진영의 그 세력들을 다시 규합시킨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집을 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도 이제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하는 그 상황에서 좀 더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 그리고 조금 더 그 이른바 그 보수 진보 경쟁에서 선명성을 좀 더 갖는 후보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NLL 이슈가 그렇습니다. 좀 소외돼 있던 문재인 후보를 링 안으로 끌어들이게 했고, 맞습니다. 그 지지 세력들을 또 결집시켜주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관심을 받게 만든 거는 네, 오히려 맞습니다. 박근혜 후보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향후에 네. 만약에 단일화 국면에서 그 문재인 후보가 그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만 있다면 상당히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준 네. 셈이죠. 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시점까지도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11월 25, 6일이 후보 등록인데 적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는 논의가 시작이 돼서 이게 결론이 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투표용지에 사람 하나를 빼자 이 소리거든요. 네. 찍히기 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여전히 안 후보는 좀 느긋해요. 네. 뭐 밀당에서 보면 좀 느긋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 단일화 방식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경선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당내 조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선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경선이 될까요? 물론 이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어찌됐건 빠른 시일 내에 이 단일화와 관련한 방식 논의를 끝내고 네. 경선으로 이제 가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경선 치르게 되면 뭐 전국 순회 투어도 해야 되고 이게 일정이 좀 뭐 필요한 것이죠. 시간상으로도 좀 어려울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단일화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여론의 지지율이 높고. 여론밖에 기댈 데가 사실 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렇다고 본다면 경선을 안 하고 여론조사를 가려면 경선을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가 가는 경선을 것이 할래야 할 수 없는 시간까지 맞습니다. 최대한 좀 딜레이 네, 시키다가 그렇습니다. 늦추다가 예, 그거죠. 뭐 경선할 수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자. 그러면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자꾸 터뜨려 나간다면 그렇습니다. 지지율은 또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 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단일화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네. 안철수 후보가 아마 그 빅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치와 관련한 이슈를 제기했지만 네. 이제부터는 정책 경쟁을 돌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국면에 들어가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이른바 그 혁신 경제 얘기를 했는데 혁신 경제와 관련한 그 빅카드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문재인 후보하고의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누구 편이냐, 급한 쪽과 느긋한 쪽 이렇게 나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후보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네. 이분이 여성인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예. 갑자기 또 여성 대통령론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함의,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 쇄신과 관련한 논의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네. 박근혜 후보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이게 그 엄청난 정치적인 쇄신이다라는 네,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쇄신이다. 네, 이제 그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 쇄신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최근에 새누리당이 별로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 같고 아마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얼마나 파괴적인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그 이상의 파괴적인 것을 내놓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여성 대통령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던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여기서 그 후보들 얘기만 지금 숨가쁘게 해왔는데 네. 여기서 지금 대통령 얘기 좀 분위기 바꿔서 좀 하겠습니다.